요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점점 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워지죠. 어떤 분들은 나이에 비해 너무 젊어 보여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에 비해 나이가 들어 보여 놀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얼굴 노화는 개인차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남녀 구분 없이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데요. 얼굴 노화를 막고 어려 보이는 얼굴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오늘 메디컬인에서는 동안을 결정짓는 요소와 동안 만들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동안의 요소와 동안 만들기입니다. 요즘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요. 점점 더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갖고 싶은 아주 그런 욕구가 강한 시대인데요. 뭐 저만 해도 사실 상당히 어려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어려 보일까? 어떻게 하면 동안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 오랫동안 품어왔던 아주 마음속 깊은 그 질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오늘의 메디컬인 주치 함영찬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이 더 어려지신 것 같아서요. 부럽습니다. 시작부터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오랜만에 뵈서 저도 반갑습니다. 그렇군요. 자, 원장님 오늘 저희가 진행할 주제가 바로 동안의 요소와 동안 만들기인데 요즘 보면 이제 이런 문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사회활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젊었었던 시절을 간직하고자 꾸준하게 우리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을 기르는 것처럼 얼굴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동안 만들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유효한 정보를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동안 얼굴을 만들려면 이제 그 동안의 조건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동안에 무슨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작고 이게 동그란 뭐 얼굴선, 또는 뭐 볼록한 이마, 네. 탄력 있고 볼륨감 있는 볼, 뭐 앵두 같은 입술, 뭐 기타 뭐 이런 여러 가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실제 어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뻐 보이고 호감이 가는 얼굴의 조건을 모두 모아 봤더니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장동건? 그건 아니었고요. 네. 이제 아기 얼굴. 결국은 이렇게 동안을 떠올 때 아기 얼굴을 많이 떠올린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동안에 이제 3요소 정도로 해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 많이들 이제 아시는 뭐 맑고 깨끗한 피부, 네. 굴곡이 없으면서 처지지 않은 얼굴 라인, 그다음에 그 적절한 얼굴 볼륨이 있으면서 역계란형의 얼굴.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첫 번째 이제 동안 조건인 맑고 깨끗한 그 피부를 만들기 위한 방법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나이가 들면 기미나 잡티 등도 이제 정말 많이 생기고 칙칙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모두 이제 이 노화의 증상인 거죠. 일반인들은 이제 뭐 점이라든지 검버섯이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기미도 많이들 오시고요. 노화의 과정에서 특히 뭐 햇볕을 많이 받거나 물리적 자극을 많이 가했을 때 이제 그런 색소들이 얼굴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원장님 그 요즘 피부과에서는 말이죠. 그 깨끗한 아주 피부 관리를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던데요. 그 깨끗한 피부보다는 이제 건강한 피부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레이저 치료는 그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하나의 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데는 레이저 치료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뭐 각종 관리, 집에서 할 수 있는 홈케어 이런 것도 다 같이 버무려져야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병원에 오셔서는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게 이제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 어떤 장비를 이제 치료받는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일각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으면 피부가 또 이제 되려 또 손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인데 이게 좀 자주 받아도 상관이 좀 없는 건가요? 레이저 치료라는 거는 딱 뭐 어떻게 얼마마다 해야 된다 그런 정확한 기간은 사실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피부가 한번 턴오버 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표피의 저 밑에 기저층에서 각질층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한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주기를 생각해서 적절하게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것이 이제 집에서 하는 홈케어 방법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좀 요게 이제 효과적이고 좀 올바른 그런 홈케어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한 가지만 강조를 하자면
너무 과도한 클렌징을 하지 않는 게 일단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부 자체에 있는 각질 자체가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여자분들 보면은 이제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게 있고 클렌징을 한꺼번에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뭐 그 외에도 뭐 각질 제거제까지 쓰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저자극성 폼 클렌저 하나만 좀 제대로 된 걸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이번엔 동안의 그 두 번째 조건이잖아요. 이제 굴곡 없는 얼굴선 만들기. 실제로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들수록요, 이 피부가 좀 얼굴선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렇게 좀 매끈하게 빠져야 되는데, 그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런 게? 이제 얼굴이 그렇게 굴곡지는데 결국 얼굴에 노화가 와서 생기는 현상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피부가 탄력이 떨어지면서 처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얼굴에 있는 심부 지방이 점점점 줄어서 생기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뼈가 흡수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뼈가 흡수되는 것 자체는 어떻게 교정이 불가능하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뼈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뼈를 깎는 고통이 정말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울퉁불퉁한 얼굴선을 좀 매끈하게 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그 리프팅이라는 게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원래 정말 리프팅은 수술이 진정한 리프팅의 사실은 개념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예,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뭐 시술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리프팅을 언급하는 건 뭔가 이제 원래 있던 거를 다시 리포지션, 뭔가 위치를 좀 바꿔주는 그런 역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에 좀 탄력을 주고 콜라겐을 갖다가 다시 좀 리모델링 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해서 리프팅 효과를 주고요. 실 리프팅 같은 거는 또 뭐 피부를 갖다가 좀 잡아 올려주는 거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볼륨 자체를 좀 복원을 시켜서 볼륨 리프팅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또 이제 리프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리프팅 말고 보톡스가 있잖아요. 이 보톡스의 좀 개념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사실 보톡스는 상품명인 거 아시나요? 아니요, 전 몰랐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뭐 방법인 줄 알고 있거든요. 보톡스는 A사의 상품명이고요. 보툴리눔 톡신이 원래 제대로 된 이름입니다. 그 신경 말단에 작용을 해서 근육이 이제 못 움직이게 그렇게 해서 효과를 내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표정이 너무 강해서 주름이 진데 표정을 덜 지어주게 한다든지, 근육량이 많은 데에 주입을 해서 근육량 자체를 줄여서 모양을 좀 바꿔준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사실 보톡스에 대한 부작용들 뭐 이렇게 TV나 이렇게 뭐 이렇게 보다 보면 보톡스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얼굴이 진짜 뭐 풍선처럼 되신 분도 있고 막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떤 부작용에 대한 부담은 좀 없을까요, 보톡스? 이제 항상 뭔가 시술을 할 때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이제 겁이 나셔서 선뜻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미용에서 쓰는 보톡스는 많은 부위를 하지 않는다면 들어가는 양 자체가 일단 많지 않고, 그 숙련된 병원에 찾아가서 시술을 받게 되면 사실은 정말 보톡스만큼 저는 안전한 시술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그 병원을 선택하시고 원장님을 잘 선택해서 시술을 받는다면 안전한 시술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보톡스를 뭐 저도 사실은 맞아봤습니다만은 뭐 좀 부자연스럽다 하시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부자연스러운 부위가 이제 나타나기 쉬운 부위가 이쪽 눈썹 위쪽에 시술을 하게 되면 그런 부자연스러운 부위가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눈가도 좀 나오시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이마 쪽도 너무 세게 잡아서 뭐 쌍꺼풀이 뭐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눈가 근육을 너무 세게 잡아서 웃을 때 너무 부자연스럽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들리는데 이제 어떤 원장님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그 보톡스만큼이나 관심이 뜨거운 것이 바로 필러입니다. 필러. 이 필러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필러는 그러니까 뭐 그 사전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그냥 뭐 충전물,
이렇게 나올 텐데요. 말 그대로 이제 좀 비어있는 곳을 좀 채워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예. 광범위하게 보면 뭐 이제 지방 이식에 쓰는 뭐 지방도 필러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필러는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와 이제 콜라겐 필러,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외형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필러를 맞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저도 맞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어디를 맞았는지 이제 모르실 텐데, 근데 이제 원장님 그 필러 어떤가요? 좀 안전한가요? 필러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톡스보다는 시술 숙련도가 많이 필요가 되고, 워낙 요즘에는 대중화돼 있고, 사실 의사들이 예전보다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네. 뭐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확률 자체도 교통사고가 나는 확률보다 적기 때문에 예,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그 적절한 이제 원장님을 찾아서 시술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아, 이 교통사고 나는 확률보다 적다. 네. 라고 한다면은 뭐 상당히 좀 부담이 덜 할 만한 시술이 되겠네요. 자, 또 역시나 뭐 보톡스만큼이나 필러도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많으시던데 어떻습니까? 필러에 대한 부작용 중에 이제 가장 무서운 건 뭐 이제 실명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괴사라고 이제 피부 자체가 좀 죽어가는 그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요. 다 필러를 한다고 위험한 건 아니고 네.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데인저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저희 얼굴 동맥이 이제 뭐 마리오네트랑 팔자주름 따라서 보통 요렇게 코 끝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 얼굴 동맥이 지나가는 그 부분에 이제 필러를 하는 게 좀 위험하다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동양인들이 코가 낮기 때문에 코에 대한 시술 빈도나 팔자 이런 데 빈도가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빈도는 코나 팔자가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숙련도가 높으신 분들한테 받으면 너무 크게 걱정하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런 원장님들은 다 부작용이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플랜까지 다 마련하고 하시기 때문에 네. 예, 너무 또 불안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원장님, 그렇다면 이제 필러를 좀 안전하게 시술받기 위해서 환자들이 좀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필러를 안전하게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요즘에 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뭐 제가 이제 봤던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전에 이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게 네. 이제 뭐 한 5년에서 10년 전 얘기가 사실 많긴 하겠지만 네. 예, 그런 시술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하는 시술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절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오래 간다는 필러들을 하는 병원들도 있는데 네. 저는 그 필러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몸에서 분해가 되고 없어지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런 필러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시든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보톡스와 필러, 뭐 사실 뭐 3개월이다, 뭐 6개월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어떤 그 주기가 일정하게 있나요? 보톡스의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경 말단에 작용하게 되는데 이제 3개월이 되면은 다른 신경 말단이 자라나오면서 예, 이제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너무 좋았다든지 뭐 주름이 잡힌 게 좋았는데 다시 돌아온 느낌이 난다든지 그러면 다시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네. 필러 같은 경우도 요즘엔 뭐 해보면 한 1, 2년 이상 이제 오래 가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 분명히 또 약간씩 변화가 오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필러나 보톡스나 뭐 무슨 질환에 하는 그런 시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본인이 이제 거울을 보고 좀 신경이 쓰이고 뭐 했을 때 내가 그 아름다움이나 이게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시술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동안 얼굴 만들기 세 번째 조건이죠. 이제 적절한 얼굴 볼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참 진짜 이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30대 중반 이후부터 이 얼굴 볼륨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노화를 그렇게 잘 못 느끼시다가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잘 못 느끼시다가 그렇게 30대 한 중반, 한 35살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저기가 이제 좀 이제 꺼져 보이고 좀 처져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들
오시게 되거든요. 화장으로도 잘 커버가 안 되니까 네. 이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볼륨 관리와 관련해서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먼저 이마 볼륨 때문에 이제 고민들을 하는 분들을 위한 해결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요 이마 볼륨이 자꾸 이제 꺼지면 이제 이런 뭐 이마나 이제 관자 같은 거는 지부로 해당하면 지붕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마 볼륨이 꺼지면 여기 자체도 이제 꺼진 것도 신경이 쓰이시지만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눈 자체도 좀 처지고 눈이나 쌍꺼풀 같은 것도 좀 작아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노화를 느끼시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그쪽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이제 주로 하는 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필러 시술을 좀 많이 하셔서 네. 볼륨을 채워서 얼굴이 좀 더 위쪽으로 포인트가 되고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좀 만들고 좀 더 이제 동안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관자를 채워야 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저는 요즘 관자놀이를 갖다가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관자놀이 자체가 뭐 너무 많이 꺼져 있지 않는 경우는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데 저는 요 눈썹 끝에부터 네. 입꼬리를 연결하는 이 가상의 선, 이 축을 갖다가 견디게 해주는 하나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관자놀이를 채웠을 때 이 축이 좋아지면서 얼굴이 영해 보이게 되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자놀이를 시술하면 이런 네. 눈썹, 눈꼬리 자체도 올라가고 이런 눈 밑 고랑도 좀 덜 보이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런 팔자주름이나 윗입술 라인까지 같이 좋아지는 거를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느낍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요 그림상으로도 봐도 이제 눈밑이 좀 꺼지고요. 그리고 또 주름도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다크서클이 심한 경우, 뭐 이런 것들로도 고민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크서클로도 이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네. 다크서클의 크게 세 가지 원인은 이쪽에 볼륨이 많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눈밑 지방이 꺼졌거나 튀어나왔거나, 두 번째는 이쪽에 혈관이 비쳐 보여서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쪽에 색소 침착이 와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많이 비볐다든지 예전에 뭐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비염을 알아갖고 자꾸 비볐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색소 침착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아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필러 시술이나 뭐 수술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교정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이제 정맥혈관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교정을 시키게 되고, 그 색소 침착에 의한 경우도 네. 이제 레이저나 피부 관리를 통해서 이제 좋아지게 하는데, 색소 침착에 의한 경우는 조금 치료 효과는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나이가 들어 보이는 얼굴, 특히 이 팔자주름, 이걸 팔자주름이라고 하잖아요. 이 팔자주름이 이제 깊은 거, 요걸 좀 예방하거나, 그리고 또 생겼을 때 그 시술법 같은 경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방하는 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네. 예방하는 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주기적인 피부 관리 말고는 그게 있으면 아마 제가 먹고 살기 힘들겠죠. 네. 그렇죠. 예. 생겼을 때 이제 시술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팔자주름을 시술해 보면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는 걸 이제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팔자주름이 생겨서 오시면 이렇게 이제 채우는 방법도 저도 써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 않고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숙였다가 여기를 채워서 이렇게 하면 꼭 원숭이 올라온 것처럼 여기만 여기 살짝 채워지는 거지, 얼굴 전반적인 이미지 변화를 주기 힘들기 때문에 네. 예. 아까 팔자주름을 좋아지게 할 때도 아까 얘기했던 뭐 관자나 눈밑 같은 부분을 먼저 호전을 시킨 다음에 접근을 하시는 게,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실 때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나중에 만족도를 더 올리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입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입술은 안젤리나 졸리 같은 그런 볼륨 있는 입술. 이것도 좀 동안의 입술에 속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입술에 볼륨이 있으면 이 입술 자체가
얼굴에서 또 센터 라인에 들어가 있고 입술은 색깔도 약간 다르잖아요. 네. 선홍분홍빛이나 붉은빛을 띠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안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입술 볼륨이 빠지면서 입술 주변이 쪼글쪼글하게 또 주름이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렇죠. 마치 뭐 사과에서 약간 물이 빠지는 네. 느낌으로.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주름이 안 생기기 위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예, 입술 볼륨을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 그 정말 여성분들에게 또 핫한 그 애교살, 애교살을 정말 많이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 눈 밑에 애교살이 있으면 어려 보인다. 요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뭐 영어로는 차밍롤이라고 해서 네. 애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이 들어 보이고 어려 보이고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예, 그 혹시 인터넷에 그 애교살 지우기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 본 적 예, 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애교살을 이렇게 없애는 뭐 그런 사진이 비교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애교살 없으면 좀 되게 좀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약간 인상이 예. 좀 더 어려 보이고 호감형의 이미지가 되니까 애교 시술을 하러 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애교살을 시술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또 가능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을 건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애교살이 좀 힘든 케이스는 눈이 너무 튀어나오신 분도 힘들 수 있고요. 눈이 또 너무 이렇게 들어가신 분도 힘들 수 있고 가만히 있을 때는 별로 없다고 이렇게 웃으면 또 어느 정도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애교 했을 때 좋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say 이렇게 했는데 전혀 뭐 애교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좀 결과가 좀 떨어질 수 있고 나이대도 중요하게 봅니다. 30대 좀 후반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해보면 애교 근육이 약했던 분들이라서 좀 잘 안 생기고 네. 눈 밑으로 한 1년 이상 지나면 퍼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애교보다 이제 다른 시술을 통해서 얼굴을 좀 동안으로 가꾸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테스트가 뭐라? say. 저는 애교살이 있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잘 나오시는데. 자, 이제 그 나이 들수록 얼굴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다. 사실 그 중에 하나도 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고, 여기에 막 턱 근육이 생기는 것 같고, 이게 저 같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3요소, 이제 뼈랑 안에 심부 지방이랑 피부랑 그런 변화가 생겨서 생기는 거고요. 이제 이쪽 넓어 보이는 데는 줄여주고, 저희가 얘기하는 뭐 T존이나 이제 턱 같은 데는 좀 더 나와 보이게 하고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한 피부를 좀 가꾸기 위해 기억해야 할 뭐 팁. 우리 건강한 피부는 또 건강한 몸을 갖다가 이제 반영하는 하나의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밖에 이제 아까 세안하고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들, 비타민 C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챙겨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뾰루지나 여드름 같은 거 많이 나시는 분들 보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식이하고 연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밀가루라든지 유제품,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같은 거를 이제 끊어주시거나 뭐 최대한 적게 먹어주시면 그런 뾰루지도 덜 나고 예, 좋은 피부를 가꾸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영찬 원장님과 함께 동안 얼굴 만들기와 동안 얼굴 관리법에 대해 아주 유용한 정보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얼굴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5살 이후부터는 꼼꼼한 관리만이 동안 피부와 동안 얼굴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메디컬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